GS도 있고요, 세븐도 있고, 저기 시드 직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것들은 공통적으로 빨리 내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전달이 돼서 정말 최악의 점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도 가요. 이제 그 수업 들기 전에 잠깐 얘기할게요. 참 뭐 농담반 진담반인데, 어떤 회사는 점포를 갖다가 3개 정도를 꼭 해야 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개발왕 20개, 21개 오픈하면 개발왕이 되죠. 또 그거에 염려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간혹 12월 말쯤 돼가지고 어떤 친구가 20개 오픈했어. 근데 하나만 더 하면 개발왕 돼. 그 하나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리고 3개는 오픈을 해야 안 쫓겨나는데 2개밖에 못했어. 12월 달에. 선배가 저거라도 해라 해서 소개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런 거에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되도록 점포는요, 12월 달에 하는 건 위험해요. 참고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12월 달 점포는 삑살이 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물론 그런 점포에서 대박도 나와요. 왜냐면 지도 몰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아직은 일본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체계가 안 돼 있어요. 규모만 진짜 뭐 메이저이고 선진국이지, 아직 시스템이나 이런 점포적인 이런 것들이 체계가 안 돼 있고 아직 질서가 안 잡혀 있다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입지형만 있어요. 저 일본에 작년에 갔었을 때 보니까 편의점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긴자에서 그 신주쿠에서 헤맸는데 5개 봤어요. 그 헤매다가 5개 봤어요. 일본은 현재 일본 남아있는 게 입지형만 남아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한 나라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가겠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어떤 문화나 소비 패턴 뭐 이런 것 등등등등 뭐 어떤 뭐 이런 프랜차이즈라든가 그리고 어떤 뭐 배달 문화는 없기 때문에 일본 성향하고 우리하고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우의사법이라는 거는 아셔야 아무리 우리나라 질서가 잡히더라도 우리나라는 해야 될 것 같다. 주변에 제 사이트 소개 좀 해주세요. 돈은 안 되고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동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선하면 뭐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선 박사도 있어요. 신문에 나왔는데 어느 지역의 동선이 유동인구가 몇 명, 어떤 분들은 분 단위로 다 메모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7년 동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창업을 아직도 안 하셨어요. 7년 동안 동선 파악하고요. 유동인구 파악하셔도 신문에 나오셨어요. 아직도 창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동선은 눈에 보이는 동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상의 동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접근성에 따른 동선은 1차 동선과 주동선과 2차 동선이 있습니다. 1차 동선은 근접 동선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야말로 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 길로 가가지고 바로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점포와 맞닿는 곳이 1차 동선이에요. 꾸불꾸불한 거 없이. 이런 것들은 세세한 겁니다. 가령 어떤 배우령에서요. 꾸불꾸불해가지고 뒤에 좀 더 가까운 데에 점포가 있고 좀 멀더라도 1차 동선에 점포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동선 쪽으로 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실제 경쟁 차원에서는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든 말이에요. 주동선은 일반적으로 개발 직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주동선이에요. 근데 걔네들도 주동선이라는 건 그냥 뭐 많이 다니니까 주동선이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저는 이동 목적 동선이 조화를 이루는 동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비목적 구매의 동선, 즉 충동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동선을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주 동선입니다. 2차 동선은 비구매 동선, 아예 구매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다니는 걸 얘기하고요. 그냥 막 다니다가 들어가는 사람들, 접근성이 떨어진 동선, 이런 것들이 주로 시장가 초입 정도에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그냥 흘러 지나가요. 그런 지나는 편이
면적이 길어가지고 인지를 하게끔 해서 빨리 들어오게끔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2차 동선도 그런 지역에서 주로 설명할 때 많이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건 주동선인데, 이 주동선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동 목적 동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동 목적 동선은 아까 상주형, 혼주형 다 이렇게 있지만요, 크게 거주형에서는 출근 동선, 퇴근 동선, 여가 동선, 거주 동선, 이제 어떤 식사 동선 이렇게 나누고요. 마찬가지로 상주형은 상주 동선이면 바뀌는 거고, 소비형은 소비 동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가상의 동선이 뭐냐면요, 거주, 상주, 소비 동선이 가상의 동선이에요. 거주형에서만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B, C 편의점이 있어요. 이 지역에. 물론 산 공원 쪽이니까 이쪽 좀 올라가는 길이겠죠. A는 아까 말한 그 5가지 동선, 거주 동선, 출근 동선, 퇴근 동선, 여가 동선, 식사 동선 중에서 어떤 동선에 의한 매출이 가장 높을까요? A 편의점. 출근 동선. 어떤 동선에,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 집으셔야 돼요. 어떤 동선에 의한 출근, 퇴근 동선, 퇴근 동선, 여가 동선, 식사 동선, 거주 동선. 출근 퇴근 하나만 고르시죠. 퇴근 거주. 거주 동선이라는 거는요, 아까 가상의 동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집에 있다가 야 오늘 저기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자. 흔한 말로 저 지역에 내가 편의점을 하려고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정육점이야. 정육점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요? 고기 사러 오는 사람만 보고. 그렇지 않잖아. 그렇다고 지나가?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 그죠? 퇴근동. 제 이야기하는 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답은 맞아요. 퇴근 동선이에요. 근데 저를 끊으셨잖아. 저 지금 잊어먹었어요. 어쨌든 퇴근 동선입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은 입지 이용에서는 주로 부채꼴형이에요. A라는 지역으로 퇴근하면서 애기들 과자 사주려고 가고, 저 같은 경우도 과자를 잘 먹기 때문에 과자 사 들어가고요. 혼자 사는 직원들, 직장인들도 가끔 가다가 사가지 갑니다. 특히 야근이 많은 사람들은 야간에 와서 사가지요. 뭐 11시도 2시도 퇴근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매출은 소비율이 좀 높아요. 동치째 사가지 가죠. 혼자 사는데 소주하고 살 때 삼각김밥 배고프면 안 사가겠어요?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 빈속에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담배만 사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A 지역에서는 동선, 즉 여기서는 퇴근 동선에 의한 구매가 높습니다. 이런 거에서 가장 강력한 건 부채꼴 형태의 입지 유형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은 제가 못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B는 어떨까요? 책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거주 동선이라는 건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책을 보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예. 거주 동선이죠. 근데 이런 동선은요, 아무리 통행량을 조사해도 안 보여요. 단지 내가 가가지고 저기에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매출을 따지냐? 아까 얘기 드렸죠. 매출 분석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걸 찾아서 해야 돼요. 입지 유형별로, 배우 유형별로 다르다. 절대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C 같은 경우는 여가 동선. 예, 그러나 맞습니다. 이 중에서 여가 동선이 가장 많겠지만 그 자체로 인한 매출은 10% 미만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뭐 망원동 같은 데는 좀 많이 있어요. 저기 양화지구 들어갈 때 있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배우 유형에서는 여가 동선 매출 10% 미만이다. 단지 C에서는 가장 높겠죠. 입지 많이 들어보셨죠? 입지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점의 개념 얘기를 하더라고. 상권 분석가, 우리나라 그 박경환이라는 상권 분석가, 그분은 저도 강의 들어보고 했지만 주로 점의 개념 표현하십니다. 그 점이에요. 맞아요. 자리.
자리죠.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자리입니다. 근데 저희 아카데미 즉 저가 얘기하는 입지는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점포가 매출이 극대화되는 자리가 입지예요. 저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어디가 제일 잘 될까 하는 게 입지예요. 좀 더 앞서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입지를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 접근하면 점포 선정 절대 못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입지는 매출이 극대화되는 자리. 어떤 개발 담당자한테 그전에 소개받았다 그러면 배우 성격, 배우 유형, 입지 유형을 보지만 이 자리가 과연 매출이 극대화되는 자리인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입지입니다. 그럼 좋은 입지는 뭐냐 이거죠. 좋은 입지는 매출이 극대화되는 곳인데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접근성이 좋아서 매출 하락에 큰 변수가 없어야 돼요. 현 시점에서 봐가지고 좋다는 자리는 개발 담당자들이나 투자들 보면 알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경쟁점이 생기면서 매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한 10개 중에 한 30-40%는 경쟁점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는 매출 하락에 큰 변수가 또 없어야 돼요. 지금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선정하기 어렵죠. 굉장히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데 배우 성격과 배우 유형과 입지형이 머릿속에 딱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그 점포나 안 될 것 같은 점포 한 달 30개만 보시라는 거지. 딱 더도 말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셔라. 어차피 혼자 많이 보셔봐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7년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좋은 입지에 그 배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 어떤 자리가 가장 극대화되느냐, 그 극대화되는 거를 나눈 게 19가지 입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입지와 입지 유형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매출이 극대화되는 자리가 있는 그 배우의 모양, 이 입지 유형이에요. 그 입지 유형은 19가지입니다. 막다른 배우형은 마찬가지 막다른 배우형이에요. 막다른 배우에서 매출이 극대화되는 게 입지 유형입니다. 저 맨 앞에 저기 삼각지역 예를 들게요. 저 맨 앞에 있는 저 자리가 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좋고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그 자리가 가장 매출이 극대화된 자리다. 그 자리로 볼 때는 동선 시작형이나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입지 유형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부족한 거다. 그래서 어떤 지형이든지 입지 유형이 있다. 물론 이 하나의 입지 유형이 똑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섞여서 막 이렇게 중복되거든요. 복합적으로. 뭐 독립 배우형도 들어가고요. 동선 시작형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장점들이 얼마나 많이 섞이느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지 유형 19가지를 배우지 못하시면 사실 좀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는 내방 단계, 즉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결제한다 그러죠. 그건 전환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편의점이나 이런 업종에서는 전환율은 매장에 들어오면 전환이 된다 그래요. 그걸 저는 전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건 통방률이나 내방률이나 좀 별도의 표현을 쓰기 있고요. 그 편의점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건 유입 단계였어요. 이건 가시면 인지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소비형에서 말할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점포만 보지 않고 점포가 있는 주변으로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또 봐야 된다. 소비형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환 포인트라는 건요, 제만 쓰는 말인데 건물목 접근성, 시대성, 주배우와 매운 동선의 코너형이고 쉬어가는 전환점, 이 최소한 2가지가 돼야 동반 구매나 충동 구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볼 때 전환 포인트가 되어 있는지 꼭 봐야 돼요. 입지 구분은 접근성에 따른 입지, 이거 저기 좀 더 있는데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금방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더 빨리 가겠습니다.
입지하면 항상 네 가지가 떠올려야 됩니다. 건널목 적구석, 교통시설 적구석, 주배우 적구석, 경쟁 입지 적구석. 이 네 가지가 입지하면 무조건 떠올라요. 입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냥 입지 자리 좋은 거 되어 있지요. 그런 개념은 다 잊으셔야 돼. 입지, 건널목 적구석, 교통시설 적구석, 주배우 적구석, 경쟁 입지 적구석. 네 가지가 머릿속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아까 말했죠. 입지형 두 가지입니다. 배우 입지형, 유동 입지형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입지형이 아니에요. 일본은 다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건널목 적구성은 건널목 자체가 확장성이에요. 배우 확장성. 배우를 더 넓혀줄 수 있는 거죠. 건널목을 넓혀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같이 타오지는 않잖아요. 건널목으로 갑니다. 물론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가는 사람도 있어요. 건널목 없는 데서. 그럴 때는 소비형에서 주로 많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건 제외하고 건널목 접근성, 교통시설 접근성. 교통시설 접근성은요, 펌프라고 좀 표현하는데 그냥 말로 그냥 버스 정류장 한두 개가 있는 거 가지고 야, 교통시설 좋잖아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냥 막 퍼부어야 돼. 최소한 5개 노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다. 마을버스 한두 개 있는 거 가지고 위안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배우 접근성은 밥그릇이다. 아까 얘기 드렸죠. 그 경쟁 이슈 접근성은 독점성을 얘기해요. 내가 어떤 접근을 하는데 반드시 경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점포를 만약에 한다면 그 경쟁점과 비교해서 그 애매한 자리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올까? 저 사람한테 갈까? 한 5년 전에 점포 개발할 때는요, 배우가 넓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가도 매출이 나왔는데 지금은요, 애매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올까? 저 사람한테 갈까를 따지지 않으면 매출 10만원 단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2차 배우와 1차 동선 같은 경우가 그런 개념에서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노인네들은 그냥 무조건 보인 대로 가십니다. 노인 많으신 분들은 그런데 파악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접근성도 근접성과 제한 요인 두 가지가 있다. 근접성 가까운 거고 제한 요인은 뭐 어떤 큰 어떤 도로변에 있다든지 뭐 어떤 혐오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접근성이라는 부분도 막연한 생각보다는 근접성과 지하성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경쟁 입지가 점포선적 5대 요소 중에서 배우, 동선, 입지, 경쟁 입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쟁 입지가 불안한 지역은 절대 안 합니다. 경쟁 입지 접근성, 조금 전에 말한 입지 4요소에서의 경쟁 입지 접근성은 현재 오픈되어 있는 점포를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나한테 올까 저 사람 갈까 숫자적으로 데이터화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땐 저기가 어떤 땐 이쪽 와. 막상 보시면 그래도 비율은 있습니다. 그건 현재 있는 걸 보고 하는 거죠. 경쟁 입지는요, 점포선 5대 요소 중에 제4대 요소인 경쟁 입지는 미래 생길 경쟁점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지역을 오픈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오픈할 확률이 높고 어느 지역이 만약에 바뀐다면 내 매출은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까지 본다. 저는 두 번째 점포 오픈할 때부터 이거 봤어요. 그래도 저는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동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영화마을이라는 데에 담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변 한 6차선의 도로고요. 이 앞에 제가 사진을 동영상 못 찍었는데 길 건너편 쪽은요 아파트 한 600세대 단지가 있어요. 그쪽에 편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봐 그 영화마을 담배권이 있는 데서 쭉 한 150m 내려가면 여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마트를 내가 소개받은 건 아니고 제 동생도 편의점을 3개 하는데 동생이 이걸 보고 와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아직 후보전까지는 안 왔습니다. 쭉 도로변 따라서 조금 경사가 졌는데 약 150m 정도 내려오니까 원마트라고 있고요.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지역은 거주형 중에서 거주형이고요. 그다음 배후 유형은 현재 봐서는 동선형 배후형이 더 가깝고, 그다음에 입지 유형은 장방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그 상황이 얼마나 가느냐. 그 장방형이 가장 좋지만 오래 가면 좋죠. 그런 장방형은 항상 경쟁점의 타겟이 됩니다. 이 원마트 이건 참 좋습니다. 건널목 접근도 좋지요. 도로변에 또 있어요. 사람들은 차량 통행으로의 매출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매출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배후로 들어가는 주 배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주 배후 접근성도 좋습니다. 단지 어떤 마을버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 접근성은 조금 안 좋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았지요. 경쟁 입지 접근성은 어떠냐 이거지. 저기 화면이 다시 돌아왔는데 아까 그 자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저희 동생이 소개받은 점포는 A 점포, 아까 그 원마트라는 지역교, 여기가 횡단보도고요. 이쪽으로 주 배후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있습니다. 버스는 이쪽에 있어요. 이 지역 자체를 볼 때 딱 볼 때 배후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습니다. 일단은 어떤 점포든지 볼 때는요, 절대로 지도 먼저 보고 가시는 거지 절대로 그냥 먼저 가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도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포개발 담당자 얘기할 때는 주소 먼저 파악하고 무조건 지도를 보고 어디에 슈퍼가 있고 뭐 있고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면요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감이 아직 없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굉장히 넓은 겁니다. 약간 편의점 1, 2년만 하신 분들은 이런 거는 바로 하세요. 그리고 개발자가 봐도 지는 잘 안 해도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오히려 안 하면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소개 안 해요. 그만큼 자신하는 점포다. 이런 장방형은 참고로 얘기 드리면 일단 길게 연결된 배우인데 주로 입지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배우가 길게 열게 되어 있는데 내 주 배우는 등을 쥐고 있고 그 넓은 배우에 사람들이 꼭 한 곳으로 몰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건물, 내 가게 앞에 횡단보도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멀리서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건널목이 멀리 있어야 돼. 장방형은 멀리 있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흡입률이라고 그러는데 건널목 접근성은 배후 확장성도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들이냐 그쪽 지역으로 흡입률도 얘기합니다. 장방형도 있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왜? 아까 150m 떨어진 요 지역 담배권이 있었던 그 영화마을에 있어요. 여기 앞에 여기 아까 영화마을입니다. 여기 떨어진 거. 동생이 이걸 한다고 그랬었을 때 쟤는 이 자체 현재 시점에서 매출은 누가 봐도 나온다. 누가 봐도 나오는데 동생 네가 틀린 게 아니다. 단지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주변을 봐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 이 아파트는 마트만 있고요. 편의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탈 때는 이쪽으로 다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기의 주 배우도 있습니다. 여기로 뒤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쪽은 또 막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의 입장에서는 뒤에 또 들어갈 만한 가게도 없어요. 편의점 위치가.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는 들어갈 수 있다. 얘가 오픈하더라도 누구를 보고 자기 주 배우를 보고 이 아파트 미움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교통시설 접근성과 건너목 접근성이 얘보다 얘가 좀 더 우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여기에 네가 들어가더라도 매출이 만약에 200이 넘게 되면 100% 이런 데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요. 만약에 매출이 한 15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가는 걸 좀 고려할 겁니다. 근데 네가 볼 때 이 점포 매출 얼마를 보냐는 거지. 170 본다는 거야. 네가 볼 때 170이면 경쟁 좀 나중에 하고서 혹시 200이 나올 때 여긴 100% 들어간다 각오해라. 그렇게 되면 네가 이 점포를 유지하려면 150은 나와야 되는데 가능하냐? 그럼 150을 감안하고 그게 확신이 있으면 해라 했죠. 확신이 안 선대. 요 자리에 먼저 편의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 들어가니까 이쪽에 편의점이 생기더라도 이쪽이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고 140 나왔어요. 한 일주일 만에. 잘 나왔죠. 신났죠. 그분 1년 정도 돼가지고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30 빠지죠. 이게 2차 배우예요. 애기가 카드 사 먹자 그러고 오지는 않는 거리예요. 그러나 없으니까 옵니다. 특히 야간에는 100%죠. 그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 편의점 안 갑니까? 가죠. 특히 주말 야간에는 가죠. 주말 야간에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감안해요. 왜냐면 매출 나오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네가 진짜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라는 거죠. 들어갈까 말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월세도 그렇고 들어갈 것 같다. 담배권이 딱 걸려있는데 편의점 들어오세요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저는. 아니나 다를까 세븐이 들어갔어요. 딱 1년 반 만에. 이분은 매출이 그렇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지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바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책이 지금 4권이 남았어요. 여기도 배우가 넓은데 여기가 장방형입니다. 여기는 어떤 형태냐면 배우 성격이 혼자형이고요. 배우 유형은 배우 입지형이 성격이 더 강하고 고정형 배우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배우가 B는 이쪽에 있는 점포고요. 입지 유형은 A 점포에서 봤을 땐 장방형이에요. 이쪽에 있는 점포는 막다른 배우형입니다. 이 A라는 점포에 어떤 사람이 오픈을 했어요. 약 한 6년 전에. 담배도 안 나왔는데 막 100, 첫날에 막 100 팔았어요. 둘째 날 가니까 140 팔았어요. 막 그냥 그 사람은 근데 매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죠. 한창 때는 막 350까지, 370까지 팔았어요. 평균. 너무 잘 나왔죠. 이 자리 개발자들이 가만두겠어요? 안 두죠. 그러나 이 앞쪽은 너무 배우가 약했기 때문에 이쪽이 들어가는 애매했고요. 100% 들어갔는데 뒷배우로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갔냐?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동네를 아예 먹으려고 아예 이걸 거점 점포로 해서 보조 점포로 B 점포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지껏 매출 빠지고 감안하고 오픈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 위치에 어떤 스탑 점포가 오픈했습니다. 한 70 빠졌어요. 매출이 350 나오니까 빠질만 하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70이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350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또 매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들어왔어요. 나 지역에. 요거 들어간 건 좀 넌센스예요. 그 개발 담당자 정말 나빴다. 폐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점포입니다. 한 4년 버텼나? 3년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오픈했다. 그 개발자가. 얘는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상주시설을 먹을 생각으로 오픈한 건데 이게 생각만큼 안 나왔죠. 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으면 얘는 먹을 수 있는 집 밥그릇이 어떨까? 근접 1차 배우가 매우 약해요. 그냥 얘가 매출 너무 잘 나오고 얘가 기존의 마트다 보니 그런 하나의 감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얘는 2차 배우가 전혀 없습니다.
매출이 100만 원, 150만 원까지 간 다음부터도 이런 점포들은 힘이 빠져요. 유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변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량이 늘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물론 이 점포 오픈한 사람도 고생했고요. 이 점포 오픈한 사람도 지금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 점포 오픈해서 그래도 그래 이쪽이 오픈하고는 그렇다 치자. 근데 조금 있으면 여기 또 오픈했어요. 어떤 사람이. 얘는 이쪽 샌드위치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점포를 오픈하면서 단순히 이 지역을 먹을 것만 생각하고 오픈했을까? 그건 아니다. 그럼 뭘 때문에 오픈했냐? 근접 1차 배후가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요쪽 지역만 놓고 봤었을 땐 여기에요. 여기에서 먹자골목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누가 봐도 여기서는 A포인트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 지역의 요 자리에서 2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넘게 되면 100% 이쪽을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150 전후까지밖에 안 나오면 이 지역 안 들어가요. 막다른 배우형이니까. 그러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임차료도 높았고 원리금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 오픈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점포 오픈해도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아니 오픈하기 어렵겠지. 그러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에 있던 슈퍼분이나 정육점분이나 부동산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편의점을 불러서 편의점으로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헐값에.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럼 오픈해가지고 죽었게요, 살았게요. 이런 형태인데. 살았습니다. 왜요? 일차 배우 같은 거. 그렇죠. 정말 멋있습니다. 팀장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근접 1차 배우는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근접 1차 배우는 뭐냐면 여기서는 약 한 200시 정도의 원룸이에요. 더군다나 이 친구도 신화율이 너무 좋아. 막 그냥 새벽에도 나오고요. 집에도 안 가고 여자친구도 가끔씩 부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죠? 그리고 출퇴근도 막 불규칙적이에요. 나갔다 왔다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 여기 생겨도 거주 동선은 내가 100% 먹는다. 아유 제가 답을 얘기했습니다. A점포는 누가 오픈했을까요? 원래 A점포에 오픈한 사람이 B점포 예. 문제는 사실 제가 오픈했다고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흥분해가지고. 예, 제가 오픈한 거거든요. 약 6년 전에 A점포를 제가 오픈했었습니다. 저도 오픈하면서 한 4년만 가자. 그러면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했어요. 딱 1년 반 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출이 나오지만 왜? 입지형이기 때문에 회복률이 높아요. 그리고 전 B점포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근접 1차 배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절대 삑사리는 안 났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어떤 오피스